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한양 도성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한양 도성길이 총 6개의 코스로 되어 있고, 이 코스를 다 합치면은 무려 이제 18.6km나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하루 만에 이렇게 싹 한번 완주를 해보려고요. 다 이제 걸으려고 하면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출발하기 전에 여기 한양 도성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열면은 여기 뭐 도성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코스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코스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코스별로 막 유적지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아직 다 가질 않아가지고 보질 않았는데, 각 유적지 보이는 것마다 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꼭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스탬프를 다 찍으면은 뭐 배지 같은 것도 준다고 하네요. 그 도성길 전체는 4대문과 그 사이에 있는 4소문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4소문 중 하나인 회안문에서 출발해가지고 백악 구간을 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낙산 구간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한 2년 뒤인 (1394년에) 이제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수도를 정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종묘와 사직을 정비하는 일.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부터 그 종묘에 자기 조상들을 잘 모셔가지고 효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고, 또 사직은 농경국가에서 뭐 국가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왕이 살 궁궐을 만드는 일. 세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 한양 도성을 축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곽이라는 거는 안과 밖을 구분하고 또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국가를 보호하는 그 보호막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길이가 무려 18.6km에 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돌로 지어졌던 건 아니고, 처음 만들 때는 이 산 쪽만 돌로 쌓고, 그리고 바닥이랑 비탈길은 흙으로 쌓았어요. 토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18.6km 성곽을 짓는데 전국에서 한 20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만드는데 한 98일밖에 안 걸렸대요. 그게 진짜 놀라운 점. 그만큼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국가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시 그 정종이 개경으로 도읍지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양도 그렇고 한양도성도 한동안 좀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 산에 있는 그 돌성은 멀쩡했는데 뭐 그 아까 만든 뭐 바닥이랑 비탈길에 있는 토성은 좀 많이 무너졌대요. 방치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 태종이 한양으로 도읍지를 다시 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종대 들어서서 다시 한양도성을 보수를 합니다. 그 보수를 하면서 이제 그 바닥이랑 비탈길까지 전부 다 돌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다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이제 아까 20만 명 동원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그 토성을 돌성으로 바꾸는데 32만 명이 동원됐고, 그리고 이거를 개축하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는 조선왕조 시스템이 이 세종대 들어서서 얼마나 더 탄탄해졌나. 제가 설명이 자꾸 좀 끊기는데 은근히 사람이 좀 있어요. 많진 않은데,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이제 숙정문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성벽마다 다 돌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은 계속 그 보수 공사를 하기도 했고, 또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숙종 때 다시 한번 재건 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조 때 합니다. 요렇게 이제 큰 돌 있잖아요. 주사위 모양. 이게 60cm? 60대 60 이런 돌이 순조 때 만들어진 돌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다시 재건된 건지 아니면 그때 돌이었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진짜 아무도 없는데. 사실 제가 오늘 좀 일찍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한 8시에는 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그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막 알림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주식 앱 보고 주식 방송 보고 하다가 아이씨 이거 봐서 뭐하나
뭐 본다고 뭐 달라져? 하고 나왔습니다. 예, 짜증나가지고 오늘 안 가려고 하다가, 예, 그래도 걸으니까 또 별 생각이 없어지네요. 지금 별 생각 없이 걷는 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또 도심 속이었다가 산이었다가 걷는 재미가 있네요. 뭐야, 신기하네. 말바이 안내서라고 잘 나오는데 카메라에는 끊겨요. 나 문과라 이런 거 몰라. 아이. 오. 우리 그 한양의 사대문이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지어졌잖아요. 요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서남북 인의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외우기 쉽다고 하나? 동대문 인, 흥인지문, 서대문 의, 돈의문, 그다음에 남, 예, 숭례문. 근데 이제 북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인데 왜 숙정문이야? 왜냐면은 그 숙정문이 북대문이잖아요. 근데 동양의 음양오행에서 북쪽은 음기를 상징해가지고 좋지 않은 기운인 거죠. 그래서 그 지자 대신에 요거를 좀 기운을 좀 눌러주기 위해서 원래 숙정문이 아니라 숙청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자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뭐 엄숙하게 맑게 한다. 숙자가 엄숙할 숙자고 청자가 맑게 할 맑을 청. 그렇게 해서 그 기운을 좀 눌러주기 위해서 숙청문으로 했다가 이제 숙정문으로 바뀐 거죠. 여기 걸으면서 말하니까 힘들었다.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음기가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닫아놨대요. 그리고 뭐 음기도 그렇지만 여기 위치 자체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 아니라 가지고 닫아두기도 했고, 근데 또 웃기는 게 이 숙청문이 음기를 상징하다 보니까 요거를 열어두면은 그 음기가 한양 도성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녀자들이 음탕해진다. 뭐 이래서 닫아둬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저도 참 역사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런 소리가 진짜 절로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숙정문은 지를 이제 담당하지만 지자가 안 들어가고 숙정문이다. 성박이다 보니까 이게 또 아까 그 산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역시 내려가는 건 참 쉽다. 멋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창의문을 끝으로 백악 구간이 끝났고 인왕산길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창의문은 그 4소문 중에 하나로 여기도 이제 아까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닫아놨어요. 열어두면은 뭐 왕조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래서 항상 닫아뒀다가 여기가 이제 한번 딱 열리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때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반정군이 창의문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반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창의문은 자하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요. 혹시 그 자하 손만두 아세요? 되게 그 맛집으로 유명한데. 예. 그 자하가 이 자하 맞을걸요? 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기를 손봐. 에라이씨. 이렇게 보면은 확 티가 나요. 저거는 새로 지은 거라는 게. 근데 이제 인왕산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 여기 잠깐 그 국뽕 타임을 갖자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솔직히 서울만한 관광지를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도시에서 그 수도에서 등산을 한다는 게 잠시만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대도시에서 한 나라의 수도에서 그 등산을 한다는 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인왕산뿐만 아니라 뭐 청계산도 그렇고 북한산도 그렇고 여러 그 산들이 그냥 지하철만 내려가지고 좀만 걸어가면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가능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뭐 강도 봐봐요. 강도. 한강. 사실 강에 있는 도시는 많죠. 왜냐면 도시가 번성하려면 일단은 강을 끼고 있어야지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강처럼 이렇게 크고 예쁘고 멋있는 강이 왜 런던에도 댐스강 있고 파리에도 센강 있고 뭐 로마에도 테베레강 있지만 한강에 비교하면은 이게 강이가 소리가 지금 저절로 나온다니까. 진짜로. 거의 뭐 내과 수준이야. 내과 수준. 물론 이제 가면 너무 좋고 로맨틱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한강에 비할 바는 아니다. 또 이제 그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잖아요.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많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또 우리 나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많이 복원하기도 했고 그 위에 이제 우리의 또 새로운 현대의 역사를 세우기도 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위대한 도시라 생각합니다. 혹시 또 이제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회영 선생은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 완전 이분 집안 자체가 그 조선시대 때 어마어마한 거부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1910년대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고 나서 이분 6형제가 전부 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세운 게 신흥무관학교. 그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것들을 다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또 신민회를 세우기도 하고 안창호 선생이랑 같이 그 당시에 이혜영 선생 집안 재산이 현재 가치로는 거의 수백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이제 독립운동에 쏟아 부으신 거죠. 또 대단한 건 정말 6형제가 전부 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쏟아붓고 막 정말 그런 진짜 굶주림, 그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아사하신 분도 있고 이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일제한테 붙잡혀가지고 완전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시거든요. 그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셨던 곳도 리순 감옥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 집안 전체가 존경할 만한 집안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인데 일제시대 때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일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막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시고 했다는 게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그 사회 지도층, 기득권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 몸소 보여주신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못 보고 가서 아쉽네요. 네, 또 돈이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한적한 곳 찾아서 여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막 사람이 있으니까 막 두리번 거리다가 다시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저한테 해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이러니까 담배 펴도 된다고. 내가 담배 피려다가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눈치 보고 담배 안 피는 줄 아셨나봐. 이걸 뭐 따뜻하다고 해야 될지. 담배 안 핍니다. 네. 갑자기 너무 도심이 돼버려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와버렸는데, 돈이문이 아니라 돈이문 터였죠. 그 서울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는 게 바로 서대문, 돈이문입니다. 왜냐면은 누가 이제 없앴거든요. 부쉈거든요. 누가 부쉈냐? 일제겠죠, 당연히. 네. 일제가 이제 그걸, 엄마 나 고양이 무서워. 아씨. 일제가 돈의문을 부수고 거기에 그 전차를 만들어요. 전차를 만들고 뭐 동대문, 남대문 그쪽도 이제 성벽을 허물게 했는데 그 옆에 성벽만 허물고 문을 부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부순 게 서대문. 그래서 지금 서대문 터만 남아있고 여기에 있는 게 그 강북 삼성병원이거든요. 근데 이 강북 삼성병원 안에 경교장이라고 있어요. 그 경교장은 그 백분 김구 선생께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독립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안두에 의해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무셨던 곳인데 우리나라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월요일 휴관이네요. 한양 고성길 뭐 배지 같은 거 받으려면은 월요일에 가면 안 된다고, 월요일에는 그 배지 주는 거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배지 받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월요일에 사람도 없겠거니 해가지고 왔는데 월요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비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유적지들이 월요일 휴관이라서 이걸 알고 있었는데 왜 또 그냥 까먹었지? 근데 그래서 월요일은 비추. 그냥 걷기만 할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구석구석 그 주변에 온 김에 좀 둘러보고 싶으면은 월요일은 비추.泡菜包子。네. 있어요? 네. 거기 다 뜯어요. 이제 숭례문 구간 지나서 남산 구간 진입. 또 계단이야, 씨. 오, 대박. 남산타워가 엄청 가까이서 보여요. 그리고 날씨도 좀 맑아진 것 같아. 씨.
아, 진짜 조상님들 어떻게 만들었어? 여기 그 이시영 선생 동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아까 이회영 선생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시영 선생은 이회영 선생의 형입니다. 이회영 선생이 아마 5째고 6형제 중에서 이시영 선생이 넷째 맞나? 네, 그럴 거예요. 네. 6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셔가지고 광복을 보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내셨습니다. 여기 김구 선생 상이 있네요. 여기가 백범 광장이거든요. 이 뒤에 막 애들 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애기들도 마음껏 평화롭게 뛰어놀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는데 역시나 또 월요일 휴무예요. 진짜 월요일에 절대 둘레길 걷지 마세요. 남산에 케이블카가 생긴 이유가 있었네. 이거 다 오르다가 오르기 전에 싸워가지고 헤어지겠다. 여긴 확실히 외국인이 많네요. 외국인이 메이저, 내국인이 마이너, 내 계좌는 마이너스. 여기 그 남산타워에 오시면은 봉수대도 보실 수 있는데, 봉수대가 봉화를 피우는 대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불이나 연기를 피워가지고 왕이 있는 곳까지 이 상황이 전달되게 했던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개를 피우고, 적이 나타나면은 2개를 피우고, 그다음에 적이 국경 근처 오면은 3개를 피우고, 그다음에 적이 국경을 넘어가 그러면 4개. 그리고 적과 교전이 벌어지면은 5개를 피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길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보면은 그 축성 시기에 따른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태조 때는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짓다가 세종대왕 때 다시 이렇게 반듯하게, 조금 더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숙종 때는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돌 크기를 좀 규격화해가지고 더 반듯하게 지었고, 그리고 순조 때는 이제 그 완전 정육면체 형태로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완전 네모 반듯하게. 저기 이제 보시면은 돌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축성과 관련된 기록이 새겨진 돌을 각자성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누가 책임자고 누가 언제 지었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돌이 확실히 다르죠. 이게 아마 태조 때고, 저기는 엄청 네모 반듯하니까 순조 때이지 않을까. 알고 보면은 막 완전 현대에 지은 거 아니야? 드디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충칭에 임시정부 청사를 갈 예정이라서 다시 한번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독립운동 이야기랑 임시정부 이야기는 그때 한번 자세히 충칭 여행 브이로그에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한양사 소문 중에 하나인 광해문이고, 저는 지금 흥인지문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여기가 예전에 한양 도성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나가던 문이었대요. 그래서 시구문이라고도 불렸다는데, 지금 저 살아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이고 보물 1호가 흥인지문 동대문이잖아요. 근데 원래 동대문이 그 보물 2호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 그 1934년에 일제강점기 때 남대문을 보물 1호, 그리고 그 동대문을 보물 2호로 지정을 합니다.
지들이 뭔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정을 해요. 근데 이제 또 광복이 되고 그 1962년에 그 국보법이 생겨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국보랑 보물의 차이는 사실은 그 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가치가 있는 그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물 2호였던 흥인지문, 동대문이 보물 1호가 된 거죠. 네, 요런 스토리가 있다. 이제 사실 그 스탬프는 다 찍었고 4대문은 다 돌았고 마지막 코스인 낙산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낙산공원 있는 거기에요. 지금이 5시 반이거든요. 확실히 아직까지 좀 밝은 거 보니까 해가 길어진 것 같아요. 진짜 봄이 왔나? 오고 있다기보다 왔나 벌써? 제가 이 그 한양 도성길을 걷게 된 것도 그 2주 뒤에 한라산을 가거든요. 근데 한라산 가기 전에 연습으로 한양 도성길을 좀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데 아직 완주는 안 했지만 마지막 코스니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쭉 걸으면 돼. 뭐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다.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다.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근데 한 8시간 지났는데 시간 진짜 빨리 가긴 한 것 같아요. 걷다가 지루하거나 이런 적은 확실히 없었어요. 아, 너무 예쁜데? 실제로 보면 해가 진짜 크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그 화면에 안 담겨. 기록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애플워치가 없어가지고 아이폰 건강 데이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렇게 끝. 네,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뭐 등산이든 종주길이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거는 사실은 내가 뭐 내 의지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적을 정해두고 가는 길에 내 의지대로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성과를 이룰 수 있으니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뻘소리였고, 아무튼 이제 진짜 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